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도우미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잡한 복지 소식을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복잡한 서류, 어려운 용어,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면 정말 후회할 소식들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1단계 기초연금 인상의 실질적 혜택. 2025년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매달 받는 돈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전국 650만 어르신을 위해 기초연금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2024년 22조 5천억 원에서 2025년 24조 4천억 원으로 1조 9천억 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그런데 잠깐, 정말 모든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나는 제외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걱정부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받을 수 있나?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문의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얼마나 늘어날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이렇습니다. 기존에는 월 33만 4,810원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월 34만 4천 원입니다. 9,190원이 증가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어르신은 다릅니다. 2025년 월 최대 54만 9,6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는 최대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모든 분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면 얼마나 될까요?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약 11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보세요. 2024년 쌀 10kg 한 포대가 2만 5천 원이었다면 2025년에는 거의 3만 원에 육박합니다. 계란 한 판도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 9천 원 인상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67세 독거 어르신입니다. 기존에 월 30만 원을 받으셨다면 이제 약 31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1년이면 12만 원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게 됩니다. 김할머니는 작은 돈 같지만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겨울철 가스비가 월 15만 원씩 나와서 기초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는데 이번 인상분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달에 쌀 한 포대를 더 살 수 있습니다. 병원비에 보탤 수도 있습니다. 손자녀들에게 용돈도 조금 더 주실 수 있겠죠. 약값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지원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9천 원 증가는 1년에 약 11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감기약 한 달치 3만 원, 혈압약 2달치 6만 원, 그리고 영양제 한 병이 만 원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인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지원입니다. 또한 이 돈으로 손자녀 학용품을 사주거나 명절 때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직결되는 소중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매년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조건을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한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 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0년생까지는 2025년에 65세가 됩니다. 따라서 대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생일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까다로운 건 소득 조건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월 소득 인정액이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이 너무 높아서 안 될 것이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계산법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단순히 일해서 버는 돈만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집, 땅,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특히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 집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거주용 주택은 3억 원까지는 소득 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68세 독거 어르신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40만 원을 받습니다. 파트타임 일로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예금 이자로 월 3만 원을 받습니다. 재산소득 환산액으로 월 80만 원입니다. 총 소득 인정액은 173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69세 독거 어르신입니다. 2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예금이 5천만 원 있습니다. 별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아파트는 기본 공제 3억 원 이내이므로 소득 환산되지 않고 예금 5천만 원만 소득 환산됩니다. 예금의 소득 환산율은 연 4%이므로 월 약 17만 원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기초연금 감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월액이 48만 4,77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은 약 29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받는 총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연금만 받을 때보다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형평성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과 전혀 받지 못하는 분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인상이 필요할까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어르신들의 생활비는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비, 난방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7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은 평균 130만 원에 불과합니다. 매달 40만 원씩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 인상은 절실한 현실입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심각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월 평균 의료비는 1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30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초연금 인상분이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서류 때문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생계급여 대상 확대와 근로의욕 증진.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생계급여가 끊길까봐 걱정이셨나요? 이제 그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리세요. 2025년부터 생계급여 제도에 혁명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든다는 딜레마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최대 71만 3,102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만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제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10살이나 낮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나요? 근로소득 공제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일을 하면 번 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할 의욕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50만 원을 받는 어르신이 계셨다고 합시다. 청소일로 30만 원을 벌면 생계급여가 2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총 수입은 50만 원으로 동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래도 소득이 늘지 않으니까 일할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해서 번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따라서 일을 해도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 공제로 20만 원을 빼줍니다. 둘째, 추가 공제로 근로소득의 30%를 더 빼줍니다. 실제 계산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67세입니다. 월 8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본 공제는 20만 원입니다. 추가 공제는 80만 원의 30%인 24만 원입니다. 총 공제액은 44만 원입니다. 실제 인정소득은 80만 원에서 44만 원을 뺀 36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80만 원을 벌어도 실제로는 36만 원만 벌었다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감액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근로의욕을 증진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시를 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66세 독거 어르신입니다. 기존 생계급여는 월 50만 원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청소일로 월 60만 원을 받습니다. 공제 후 인정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60만 원에서 기본 공제 20만 원을 뺍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18만 원을 더 뺍니다. 60만 원의 30%입니다. 총 38만 원을 빼면 실제 인정소득은 22만 원입니다. 최종 생계급여는 약 28만 원을 유지합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수입은 60만 원의 근로소득과 28만 원의 생계급여를 합쳐 88만 원입니다. 일하지 않았을 때 50만 원에 비해 38만 원이나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 변화의 핵심입니다. 일할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실제 수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68세입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공제 후 인정소득은 29만 원입니다. 70만 원에서 41만 원을 공제한 결과입니다. 기존 생계급여 45만 원에서 약 26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총 수입은 96만 원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았을 때보다 51만 원이나 더 많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돈도 더 벌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하십니다. 이 정책의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할 의욕이 증진됩니다. 일할수록 소득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일하고 싶어집니다. 둘째, 경제적 자립 기반이 마련됩니다. 생계급여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벌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 활동을 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집에만 있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계산됩니다.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신고입니다. 근로소득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받았던 생계급여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파트 경비, 학교 급식 도우미, 청소, 택배 보조, 매점 운영 등이 있습니다. 체력에 맞는 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2025년에는 109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근로계약서 또는 소득 증명 서류입니다. 복잡한 절차는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일할 맛이 나지 않나요? 일하면 할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시대가 왔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면서 보람차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3단계 역대 최대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나이가 들어도 일하고 싶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엄청난 소식이 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반가운 뉴스입니다. 2025년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됩니다. 총 109만 8천 개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나요? 2024년보다 약 10만 개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 어르신 10명 중 2명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잠깐, 정말 모든 어르신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걱정부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2조 262억 원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2조 1,847억 원입니다. 1,585억 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노인 일자리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원 대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조건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생각보다 나이 제한이 낮지 않나요? 하지만 업종에 따라 연령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봉사형은 65세 이상입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60세 이상입니다. 취업발전형은 60세 이상입니다. 즉, 60세만 되어도 많은 일자리 기회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아직 젊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소식이겠죠. 우선 선발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유리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첫째, 1인 가구 독거 어르신입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입니다.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동 불편한 노인을 부양 중인 경우입니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나 부모를 돌보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셋째,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드디어 가산점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마땅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변화입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참여가 어려웠던 인지지원 등급자도 이제 일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치매 초기 단계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통한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일자리 유형과 급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첫째, 공익활동형 또는 사회봉사형입니다. 근무 시간은 월 30시간입니다. 1일 3시간, 주 3일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시간이죠. 활동비는 월 27만 원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용돈벌이로는 충분합니다. 활동 내용은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공공시설 관리, 교통안전 캠페인 등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할아버지는 68세입니다. 인근 초등학교에서 급식 도우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월 2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도 젊어지고 용돈도 생겨서 좋다고 하십니다. 손잡벌되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할 때가 가장 보람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근무 시간은 월 60시간 이상입니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대신 수입도 더 많습니다. 급여는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시간당 9,620원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6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매점 운영, 세차장 운영, 택배 서비스 등입니다. 비교적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들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할머니는 63세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서비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월 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이웃들과도 자주 만나게 되어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못 받는 택배를 대신 받아주면 고마워한다. 이웃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취업 알선형입니다.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취업하는 형태입니다. 급여는 각 기업별로 상이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됩니다. 직종은 경비, 청소, 조리, 판매 등입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도 적용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 부담 갖지 마세요. 신청 장소는 거주지 관할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입니다. 가까운 곳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신청 시기는 보통 11월에서 12월입니다. 차년도 사업을 미리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은 기본입니다. 건강진단서는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소득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확인서, 통장 사본 등입니다. 국가유공자증 등은 해당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선발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어려운 과정은 아니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첫째, 서류 접수 및 검토를 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둘째, 면접을 진행합니다. 간단한 상담 형태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등을 묻습니다. 셋째,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 점검합니다. 넷째, 배치 및 활동을 시작합니다. 적합한 일자리에 배치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는데 나갈 곳이 생겨서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도 하십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스스로 번 돈이라 더 의미가 있다는 분도 계십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 주게 되어서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한 일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과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의 종류가 다양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일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건강하고 의욕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새로운